네, 과연 승무원들은 정말 5성급 호텔에서 화려한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요? 해외 스테이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 또 한 번 돌아온 비행 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객실 승무원으로서 근무하며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재미있는 썰로 한번 풀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승무원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동남아든 이렇게 해외에 가서 체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곳에선 어떤 호텔에서 머물고 얼마나 머물고 또 실제 그 호텔이 정말 어떤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무원들이 이제 해외에서 어떤 호텔에서 머물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건 회사마다 조금 실정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사실 그 회사의 실정이 거진 비슷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했던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마 대부분의 항공사들의 실정이 비슷할 거다, 동일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는 확실히 해외에서 이렇게 체류하는 동안 꽤나 좋은 컨디션의 호텔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항공산업이 호황도 있었지만 불황도 있었고요. 또 회사마다 재정 상황이 각기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승무원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일같이 체류하게 되는 그 호텔 계약에 있어서 비용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익 그리고 비용 절감 이런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근무하면서도 느꼈지만 어떤 호텔의 컨디션, 위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하향 평준화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들어가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는 호텔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부터 그쪽의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 호텔 컨디션이 평범하거나 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특정 항공사에서는 어떤 제공되었던 호텔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심지어 위생적으로 조금 불량하다든지 어떤 보안이 조금 좋지 않다든지 실제 바퀴벌레도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질색하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의 컨디션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비용이고요, 투자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객실 승무원이 해외에 나가서 놀러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일 때문에 나갔고 일하면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승무원들이 엄청난 돈을 많이 주진 않더라도 그 휴식하는 동안만큼은 확실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컨디션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속상하고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일단은 호텔은 크게 동남아 그리고 미주, 유럽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와이, 괌, 사이판 이런 대양주 이런 곳도 있지만 좀 크게 말씀드려 본다면 동남아 쪽에는 호텔 컨디션이 꽤 좋은 편입니다. 제가 사실 근무했을 당시 베트남 다낭 호텔이 정말 좋았는데 노보텔 5성급이었고요. 또 푸켓에서 체류했을 때도 노보텔 5성급 호텔이었고 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태국 방콕의 호텔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땐 풀만 엠버서더 호텔인가? 풀만 호텔이라고 해서 굉장히 컨디션이 정말 좋은 호텔이라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게 진짜 내가 이 직업을 갖길 너무 잘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웰컴 프리 드링크도 나오고 또 어떤 호텔에서는 뷔페까지 무료로 준단 말이에요. 조식 뷔페가 호텔의 컨디션이 좋으면 좋을수록 먹을 게 정말 많고 해산물도 쫙 깔려있고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살찌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아무래도 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치안이 조금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도심 쪽에 조금 더 안전한 이런 호텔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 저에게는 제 2의 고향이죠. 시드니 스테이션을 갔을 때도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타운홀이라는 시내가 있어요. 그 한인 상점들도 많고 술집도 많고 한 딱 그 중심가, 완전 중심가에 위치한 4성급 호텔에서 묵었었거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비스였나? 어쨌든 거기에서 머물 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비행을 왔는데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살았던 그 동네 그리고 그 도심의 한복판에 심지어 버스비도 안 들고 교통비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주변에서 실컷 투어 하다가 놀다가 그냥 들어와서 자고 또 심심하면 시내니까 밖으로 나가서 놀고 이게 진짜 좋았거든요.
또 기억에 남는 노선 하면 사이판인데, 사이판은 호텔 뒤로 나가면 아예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꽤나 유명한 비치인가 봐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막 태닝도 하고 비치 발리볼도 하고 막 수영도 하고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참 먹을거리, 즐길거리, 편안하게 휴양하는 휴식거리 이런 것들이 보장된 곳들이 참 많은 게 동남아 비행입니다. 반면에 사실 이제 유럽이나 미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텔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비용이 굉장히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숙박에 많은 어떤 비용을 투자를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좋은 것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미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뉴욕에서 어떤 호텔이 기억에 남는데 메리어트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아요, 컨디션 자체가. 그런데 아무래도 미주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도심으로 호텔이 있기보다는 외곽에 혹은 공항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뭐 호텔의 컨디션을 다 떠나서 내가 시내로 한번 나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조금 늦은 시간에 차가 끊기게 되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차가 빨리 끊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택시를 타고 오게 되면 진짜 물가가 비싸요. 정말 뭐 8만 원, 9만 원 이렇게까지 택시비가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외 체류하는 기간 퍼디움이라고 해서 해외 체류비가 나오는데 그게 하루에 한 10만 원 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만 원 꼴 정도 24시간에. 사실 밥 사 먹어도 부족한 돈이에요, 그게. 그런데도 교통비로 쓰게 되면 사실 내 월급에서 결국 여행 간 것처럼 쓰고 오는 거예요. 쇼핑까지 하게 되면. 그래서 객실승무원으로 하면서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없는 게 이제 그런 부가적인 부분에서 여행을 갔다라는 생각 착각에 빠져서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소비 욕구, 소비 환경, 그냥 소비의 욕구의 그냥 도가니예요. 정말 그 모든 곳들이 사실 국내보다 싸기도 하니까 충분히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 샀던 대부분의 물건들을 정말 뭐 100% 실용성 있게 쓰냐? 그건 또 아니라는 점이죠. 사실 이제 최근에는 어떤 호텔 컨디션들이 많이 좋지 않은 곳들도 많다고 해요. 정말 허름한 여관보다도 못한 어떤 숙소에서 머무는 항공사의 승무원분들도 봤고요.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불만사항들을 보았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저는 남자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왕이면 깨끗하고 깔끔한 곳이 좋은데 내가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일을 했는데 도착해서 머물러야 하는 곳이 정말 그 여관 같은 그런 비위생적이고 냄새나고 담배 냄새나고 물은 녹물이 나오고 저는 그러면 사실 너무 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근데 객실승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선택권이 없잖아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큰 기대를 하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은 아니고 사실 기대하는 그 딱 그만큼 혹은 그 이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집순이, 집돌이 이런 분들은 호텔에서 머무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밖으로 나가서 투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해서 딱 정말 잠만 자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그 해외 스테이션이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훨씬 더 재밌고 즐겁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베트남 다낭 노보텔은 가장 꼭대기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딱 신나는 음악도 듣고 맥주도 한 잔 마시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비행을 하고 딱 도착하면 딱 한 1시간 정도가 마감 전에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한국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놀러 온 분들 제가 한 2번, 3번 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막 이야기도 주고받고 했던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또 다음 썰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객실승무원의 호텔은 회사마다 다르고 어떤 국가와 도시마다 다르다. 그리고 5성급부터 정말 여관보다도 못한 호텔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동남아 쪽이 조금은 고급스러운 호텔들이 많고 또 미주나 유럽 혹은 또 어떤 대양주 쪽으로 갔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컨디션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호텔마다 조식이 나오는 곳도 있고 나오지 않는 곳도 있고 이런 천차만별 그리고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르고 그때그때 그리고 어떤 도시의 호텔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뀐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지만 그 투표의 의견이 뭐 100%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 조금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사가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의 호텔을 승무원분들에게 제공을 해서 승무원분들이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근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업무의 능률과
효율이 높아지고 자부심도 부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테디쌤의 비행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